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운동과 영양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점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구성 요소적으로 본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두 단백질 모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일하게 20가지의 아미노산을 포함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아미노산의 비율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신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는 9가지의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적절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우리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육류나 생선, 우유와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대로 한두 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거나 부족한 식품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쌀과 같은 곡류에는 일반적으로 리신이 부족하고 콩류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품질 단백질로 취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아미노산 품질의 차이가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식품의약청과 세계보건기구는 PDCAAS라는 평가 방법을 통해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했는데 대두 단백질의 영양가를 계란이나 우유와 같은 완전 단백질로 불리는 동물성 단백질과 같은 1등급이라는 최고 수치로 평가합니다. 이는 0.92 쇠고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품질 차이가 난다는 설명은 올바른 설명이 아닌 거죠. 자연 식물식으로 유명한 존 맥두걸 박사는 이 논문을 통해 식물성 단백질이 인체 조성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점도 완전하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미국 영양사협회 역시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제안하는 것은 콩류 같은 식물성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동물성 완전 단백질과 같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 흔히 우리가 자주 먹는 견과류와 쌀, 콩과 같은 식물성 식품 모두 고품질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할 때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량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 그룹과 완두콩 단백질 섭취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그룹 간의 근육 두께의 차이는 없었고요. 완두콩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은 양질의 단백질을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지방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기 좋은 이유가 되는데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으로부터 동물성 식품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의학협회에 실린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13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7년간 식생활 습관의 변화를 관찰한 논문입니다. 위 논문의 핵심을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일 섭취하는 총 열량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10% 증가할 때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2% 높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8% 증가했습니다. 대조적으로 1일 총 열량에서 3%만큼의 식물성 단백질 소비를 증가시키면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이 10%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이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의 칼로리의 3%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한다면 가공된 적색육을 대체하면 34%가 감소하고 가공하지 않은 적색육에 대체하면 12%, 달걀로 대체하면 19%로 사망 위험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도 개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은 사육을 위한 과도한 항생제, 호르몬 주사, 화학사료, 유통과정, 조리과정, 필요 이상의 포화지방 섭취 등등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저의 기준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루머에 대해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식물성 콩 단백질을 말할 때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을 겪는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이러한 여성 호르몬 작용 때문에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낮추고 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남성이 대두 단백질, 이소플라본 섭취 후 호르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무려 32가지의 논문을 비교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대두 이소플라본을 섭취해도 테스토스테론 결합 단백질이나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모든 호르몬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콩류 단백질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소플라본은 암세포를 파괴하고 암의 증식과 전이에 필요한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암 발생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성 단백질을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유기농, non-GMO와 글루텐 프리 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조작이 안 된 유기농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완두콩은 유전자 조작도 안 될 뿐더러 글루텐도 전무하고 혈관과 성기능에 좋다는 L-아르기닌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완두콩이 주 원료인 제품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인포음드 스포츠 제품 확인입니다. 헬스계에서 스테로이드 약물 및 도핑 문제 등으로 화제가 되었던 금지 약물로부터의 오염이 없다를 인정해주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식물 기원 확인입니다. 다양한 식물 기원은 완전 단백질과 같은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완두콩, 현미 등 여러 가지 유기농 식물로 만든 제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맛이 없어도 첨가물이 적고 유기농에 non-GMO와 글루텐 프리, 인포음드 스포츠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